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2일 주피터 넵튠 컨정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피터 넵튠 컨정션은 그러니까 목성과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는 걸 얘기해요. 현재로는 목성과 해왕성이 6도 각도로 벌어져 있어요. 이것도 컨정션은 컨정션이지만 exact는 아니에요. exact라는 건 아주 그냥 0도 가까이. 그런데 주피터가 현재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정트가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24도 각도로 만난 다음에는 4월 17일까지 24도 각도로 같이 움직여요. 같이. 물고기 자리에서 24도 각도로 이제 현정트 하는 거예요. 3도 각도로 4월 말까지 3도 각도로 물고기 자리 24도 각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 4월 31일 날은 금성과 다 같이 만나요. 금성은 항상 물질적인 이런 물자적인 땅적인 땅, earth 이런 거를 뜻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비너스가 관장하는 자리가 황소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4월 말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계기 일식이 황소 자리에서 벌어져요. 항상 계기 일식, 계기 월식은 불안정해요. 뭔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불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돼요. 그런데 황소 자리에 어떤 행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천왕성이 들어가 있죠. 유라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넵튠, 비너스 컨정션에다가 황소 자리에다가 거기 솔라 에클립스에다가 계기일식 다 같이 4월 말일 날 벌어져요. 굉장히 really powerful 굉장히 강력한 점성학적으로는 그냥 어떤 패러미터 이게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나중에 돌아가서 이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플루로 리턴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크레인 전쟁이 더 길어질지 아니면 끝날지 제가 1856년에 목성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때가 166년 전이니까 1856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홍수가 났었어요. 대홍수. 해왕성은 발견된 것이 1856년 10년 전이에요. 1846년도에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해왕성이라는 별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해왕성이라는 행성은 늘 있어 왔죠. 우리가 발견한 게 그때다 이거예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미국이다 아니에요. 원래 있던 대륙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본 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쓰는 놈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1846년도 때는 이 넵튠이 발견됐을 때는 제미나이와 목성이 트라인 120도 각도가 됐을 때예요. 그리고 1856년도에 제가 과연 대홍수만 나고 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러시아가.
그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크림 전쟁이에요. 그때는 1853년도부터 그러니까 1853년도 10월 달부터 1856년 2월 달까지 평화롭게 끝났어요. 전쟁은 사실은. 그리고 크림 전쟁은 이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토만 제국이라 그러죠. 아로만 엠파이어하고 UK,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라 그러죠. 미국, 아니 영국하고 피도만 살디니아라는 이 연합으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를 상대해서 싸웠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국가만 조금 다르지 똑같아요. 싸웠는데 러시아가 졌어요. 그때도. 왜 전쟁이 났는가는 이 기독교인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은. 무슬림과 기독교 전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아로만 제국은 거의 600여 년을 가장 인간의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방대한 지역을 영향을 끼쳤던 제국이에요. 아로만 제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서쪽, 아시아 서쪽이니까 인디아 쪽이겠죠. 인디아나 남동부 유럽들 국가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북쪽, 그러니까 노던 아프리카니까 모로코나 뭐 이런 지역 아닐까요? 그런 지역을 전부 다 영향을 끼쳤던 제국이 아로만 엠파이어예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600여 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을 이 투르크족이 지금은 터키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때는 그냥 세계의 그냥 반을 다 휘젓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참 허무해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역사 600년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한순간에 얘기를 하고 말지만 그 600년을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그러면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먼지 한 점이고 우주에서 눈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기요. 이슬람익인데 이슬람ik 슈퍼파워예요. 그리고 스페인도 그렇게 힘이 셌어요. 스페인도 힘이 세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막 그랬어요. 몽골도 그랬어요. 롬 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힘이 없는, 물론 우리나라가 발해 이런 만주 제국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도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대국이었어요, 대국. 그런데 백두산이 터지면서 그냥 완전히 멸망하고 이렇게 중국 것들한테 우리가 당하고 이러고 살지만 우리의 때는 또 와요. 그게 역사고 인간의 삶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컸지만 끝은 굉장히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쟁이 혹시 끝날까? 왜냐하면 주피터 넵튠 컨정션이 그때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저는 걸어봐요. 물론 목성, 해왕성, 이 파이시에서 만나는 그게 큰 대홍수도 되고 쓰나미도 될 수 있고 오염수 대방출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들이에요. 자위대를 들여오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염수 방출도 no problem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이 주피터 넵튠 컨정션이 mercy, 이 사람의 마음을 자비심을 내게 하고 연민을 내게 하고 forgiving quality, 뭔가 용서하게 하고, 또 주피터가 또 어떤 영향력이, 파이시스에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주피터는 fertility라는 뜻도 돼요. 이거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애기 쉽게 배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라 그러지는 않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기를 굉장히 임신을 쉽게 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때가.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은 아마 이때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피터 넵튠 이 컨정션인 파이시스에서는,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에서 되는 거는 제가 바운데리가 없다 그랬죠.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섞여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구분. 그래서 사람이 왜 좀 이거는 이거대로 좀 독특하게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달라지는,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저는 사이비들의 판이, 사이비들이 설치는 세상이 잠깐 될 수도 있어요.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사이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이비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뽑았어요. 제가 볼 때는 허경영 그 사람만 빼고, 그 따르는 사람만 빼고, 아마 그 사람은 지가 정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뽑았겠죠. 나머지들은 다 신천지들. 거기다 돈을 갖다가 막 퍼줬을 거예요. 뽑아달라고. 단체로 움직였어요. 단체로 홍준표를 쫓아낸 것부터가, 거기부터가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죠.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다 갔어요.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보수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일파들이에요. 우리나라 진보고 보수권 간에 친일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늘 보수 쪽으로 가는 것들은 친일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크레인 전쟁도 마구마구 긴장을 향해서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유럽 국가들이 봄서부터 여름까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쪽 국가들을 대충 봤어요. 이 지난 2년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역사는 계속 굴러갈 것이고,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접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다 제일 큰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항상 최악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6.25 때도 있었고, 임진왜란도 있었고, 조상님들은 다 겪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지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게 최악이 될까요? 최악이 될 수도 글쎄, 그게 최악일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4월 12일, 4월달, 7월 말서부터 8월 초, 12월,
또 10월 18일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왕성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만 주피터가 옛날에 벌어졌을 때 이 전쟁이 끝났던 것처럼 저는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게 다가 홍수가 다가 아닐 텐데 머리 뒷속에서 제가 back of my mind 뭔가 또 있었던 거로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세계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세계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맞았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났던 거예요. 제가 그때 전쟁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힘든 이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주변을 쭉 보면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더는 거예요. 부담을. 그러다 보면 조금 힘든 시간이 조금 덜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짐이 조금 내려놔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리딩은 제가 짧게 잠깐 4월 12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